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 느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단 8개국 뿐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가슴 뛰는 감동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희망적인지를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20년간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2021년 4월 9일 저는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드디어 KF-21 보라매의 실물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전국에서 몰려온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현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출고식이 시작되기 전 거대한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보라매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길이 16.9m, 날개폭 11.2m의 거대한 몸체가 마치 진짜 매가 날개를 펼친 것처럼 위풍당당했어요. 날렵한 동체의 각진 날개, 그리고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듯한 모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든 건가요? 옆에 서 있던 한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와야만 했던 전투기를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완성도였습니다. 외관만 봐도 F-22나 F-35 같은 최신의 전투기와 전혀 뒤지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고식에서 보라매는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일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이날 출고식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에서는 한국이 항공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보도했고, BBC는 아시아의 새로운 항공 기술 강국의 탄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NHK조차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도했어요. 특히 항공 전문가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의 항공 전문지 플라이트 글로벌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독자 개발 전투기를 만들어낸 나라가 한국이다. 이는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항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조립만 할 뿐이다. 핵심 기술은 없다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KF-21 보라매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은 당당히 항공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기술을 받아오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F-21이 공개된 후 해외 항공 전문가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저는 직접 몇몇 전문가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 톰 쿠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다. 하지만 KF-21의 실제 모습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록히드 마틴의 한 전직 엔지니어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KF-21 개발 초기에 기술 자문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전투기 개발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의 기술력과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상상 이상이었다. 프랑스의 항공 전문가 장 피에르 마르탱은 KF-21의 설계를 자세히 분석한 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스텔스 기술의 적용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창의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실제로 KF-21은 기존 4세대 전투기들보다 훨씬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FA-18 슈퍼 호넷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이는 현대 전장에서 생존성을 크게 높여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스텔스 기술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여겨졌는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구현해낸 것입니다. 독일의 군사 전문지 솔다트 운트 테크닉의 편집장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KF-21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대비 성능이다. F-35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4.5세대 전투기로서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의 한 전문가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놀랍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고 평했습니다. 러시아의 항공 전문가들도 KF-21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서방 기술과 한국의 독창성이 결합된 매우 균형 잡힌 전투기다라는 평가였어요. 이런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한 것은 단순히 전투기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 전체였거든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앞서가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저는 KF-21의 첫 비행을 직접 목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어요. 사천공항 활주로의 선 보람에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길이 16.9m, 날개폭 11.2m의 거대한 몸체가 하늘을 향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전부터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0년간의 개발 과정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거든요. 성공하면 대한민국 항공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고 실패하면
감히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오후 3시 40분, 드디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제52시험 평가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이 조종하는 KF-21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쌍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추력 22톤의 굉음이 대지를 울리면서 보람에는 천천히 속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우리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옆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는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3분간의 첫 비행이었지만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200노트의 속도로 사천상공을 도는 보라매의 모습은 마치 진짜 매가 유유히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안전을 위해 랜딩 기어를 접지 않고 비행했지만 그 모습조차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특별한 기회를 얻어 KF-21의 조종석에 앉아볼 수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조종석에 앉는 순간 마치 미래의 세계로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최첨단 디지털 계기판이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계기들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정보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었어요. 헬멧 착용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체험해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조종사가 고개를 돌리는 방향으로 각종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거든요. 적기의 위치, 아군의 위치, 지형 정보, 무기 상태 등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건가요? 저는 개발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100% 우리 기술로 만든 겁니다. 물론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가져왔지만 시스템 설계와 통합은 모두 우리가 했습니다. KF-21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복잡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내부 배선만 해도 길이가 39km에 달합니다. 이는 T50의 2.6배에 해당하는 길이에요.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조종석에서 느낀 것은 인간공학적 설계의 완성도였습니다. 모든 버튼과 스위치들이 조종사가 가장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어요. 비상 상황에서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우리 기술진들이 직접 연구하고 설계한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다목적성입니다. 하나의 기체로 공대공, 공대지, 정찰, 전자전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는 현대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과거처럼 임무별로 전용기를 운용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융통성은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공대공 임무에서 KF-21은 놀라운 성능을 보입니다. 탐색 개발 당시 전투 효과도 분석 결과 F-16 대비 무려 4.1배, FA-18 슈퍼호넷 대비 1.2배 높은 공대공 임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어요. 이는 첨단 AESA 레이더와 최신 공대공 미사일의 조합 덕분입니다. KF-21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세계 수준의 제품입니다.
1000개가 넘는 송수신 모듈이 집약된 이 레이더는 동시에 여러 목표를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전자전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대지 임무에서도 F-16C 대비 1.3배 높은 효과를 보입니다.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GPS 유도, 폭탄부터 레이저 유도, 미사일까지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슬래미알과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도 운용할 수 있어서 적의 핵심 시설을 안전한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무기 체계의 확장성입니다. 외부에 총 11개의 하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임무에 따라 다양한 무기를 조합할 수 있어요. 공대공 임무에서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공대지 임무에서는 각종 정밀 폭탄을, 그리고 대함 임무에서는 해성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앞으로 개발될 KF-21EX 버전에서는 내부 무장창까지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미티어 미사일 4발 또는 소형 스마트 무기 8발을 내부에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석 엔지니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다양한 임무에 맞춰 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미래 전장에서 필요한 융통성입니다. 실제로 현재 개발 중인 파생형들을 보면 그 확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전 버전인 KF-21EA는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방해하는 에스코트 제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 해군의 EA-18G 그라울러와 같은 개념이에요. 또한 해상 초계용 버전인 KF-21SA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는 P-3C 오라이온의 일부 임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의 기본 플랫폼에서 이렇게 다양한 파생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KF-21 설계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KF-21 보라매의 개발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한 후 무려 20년이 걸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업 자체가 중단될 뻔한 위기도 있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기술적 난관이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말 그대로 항공우주 기술의 집약체예요.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 무기체계, 소재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항공기술 기반이 약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배워야 했어요.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요비용 대비 산업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현 개발 계획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직구매 대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었거든요. 이때 정말 사업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총 8조 1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거든요. 국회에서는 너무 비싸다. 차라리 외국 것을 사자. 우리 기술로 정말 만들 수 있나는 의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국방 예산에서 KF-21 개발비 299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그때 정말 사업이 중단될 뻔했어요. 하지만 개발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 조사비 45억 원만으로도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 베테랑 엔지니어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해결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예산은 부족하고 외부의 시선은 차갑고, 하지만 우리는 믿었습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국외 기술 협력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미국은 25개 핵심 기술 중 4개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어요. AESA 레이더 기술,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기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기술, 그리고 무장 통제 기술이었습니다. 이는 KF-21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개발진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정신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AESA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는 LIGNX1이 독자 개발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기술 이전 조건을 까다롭게 내걸고, 심지어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조차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20년간의 개발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저력이자 끈기였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해낸 것입니다. KF-21 보람의 개발 성공의 비결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첫 번째는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도입이었습니다. 특히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은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전투기에는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팅을 활용하면 며칠 만에 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제조기술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 덕분에 시제품 제작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진 부품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했는데 3D 프린팅으로 해결했어요.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해 가상 공간에서 먼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제작 전에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었어요. 이런 혁신적인 제조 기술들이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산학연 협력의 결정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고 전국의 우수한 대학들이 참여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였어요.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총 15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각 대학마다 전문 분야가 달랐어요. 카이스트는 항공전자와 제어 시스템을, 서울대는 공기역학과 구조해석을, 부산대는 소재 기술을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전문성을 모아 시너지를 창출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부터 포스닥 연구원들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KF-21 개발에 매진했어요. 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이 많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으로부터는 기본 설계 기술과 시스템 통합 노하우를, 탈레스로부터는 레이더 기술을, GE로부터는 엔진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해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예를 들어 록히드 마틴의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개선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개발본부장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자립입니다. 실제로 KF-21의 국산화율은 65%에 달합니다. 핵심 부품들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죠. 앞으로 후속 양산분에서는 이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완전한 기술 자립을 향한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KF-21 보람에는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전투기 하나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위상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항공산업은 모든 첨단 기술이 집약된 분야입니다.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반도체, 소재, 정밀 가공, 소프트웨어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KF-21에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의 기술이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LG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포스코의 특수강이 들어갑니다. 하나시스템의 레이더, LI진엑스원의 전자전 장비, 현대위아의 정밀 부품까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총체라고 할 수 있어요. KF-21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수많은 파급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이미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민간 항공기 개발에 활용되고 자동차 산업의 경량화 기술로 응용되고 심지어 조선업의 설계 기술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납니다. KF-21 사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3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간접적으로는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 효과가 있었어요. 관련 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앞으로 수출이 본격화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KF-21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일대당 수출 가격이 7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니 100대만 수출해도 7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 효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32년까지 120대의 KF-21이 우리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에요. 이는 노후화된 F4, F5를 대체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 종속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투기를 외국에서 사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외교 정책에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긍심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런 자신감은 다른 분야에서도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디펜스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한항공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KF-21은 이제 하늘을 나는 철덩어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담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KF-21 보람에는 총 2000여 회의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드디어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고 2028년에는 첫 40대가 우리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에요. 20년간의 대장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해외에서도 KF-21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정보 요청서를 보냈고 말레이시아는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어요. 폴란드도 K2 전차에 이어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입니다. 사우디가 KF-21을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것이에요. 이는 우리 기술력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이 정도까지 해낼 줄은 몰랐다. 이제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니라 경쟁자다. 우리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의 항공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놀랍다. KF-21은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KF-21EX라는 5세대급 업그레이드 버전이 계획되어 있고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인 KF-XX 개발도 검토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반응도 인상적입니다. 우리도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과 함께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어요. 항공우주공학과의 입학 경쟁률이 치솟고 관련 기업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전투기 하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완전히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제 세계 어떤 나라와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해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KF-21 보람에는 우리 하늘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저력을 알리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꿈과 기술, 그리고 밝은 미래를 담은 희망의 날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하늘에서도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KF-21 보라매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기도 했어요. 우리는 오늘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희망적인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해내는 한국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면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끊임없는 도전 의식으로 세계 8번째 전투기 개발국이 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가 하늘을 날 때마다 우리는 이 감동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그리고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도 자부심과 감동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한 자랑스러운 경험이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는 KF-21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사연과 질문들은 감동 느낌에서 정성껏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느낌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